자, 저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약 2% 정도 하락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렇게 횡보하다가 갑자기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다 보니까는 야, 이러다가 여기서 급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제 이런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이 된 게 CME가 리플이나 솔라나의 선물 출시 정보는 오류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게 악재로 작용해서 이제 하락을 한 거였거든요. 자, 그럼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선물 출시 안 하나 보다. 이거 리플한테는 악재 아니야? 그럼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뉴스들, 그러니까 특히 정부 기관에서 나오는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네들이 하는 말 그대로,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 기관에서는 정부 기관만의 언어가 있고 이걸 이해해야지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출시를 아예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출시를 하지 않고 출시 자체가 사실무근이다. 그래서 검토조차 아예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이야기하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것 자체가 검토는 이미 일정 부분 진행이 됐다, 검토는 했다라는 걸 이제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기사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웹사이트에 표시된 내용은 내부 테스트 과정에서 잘못 반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웹사이트에 이런 글을 쓰고 웹사이트를 작성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위 공직자가 웹사이트를 직접 만들고 이러진 않을 테니까 당연히 말단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럼 홈페이지를 작업하는 말단 직원이 이런 선물 옵션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본인이 창작해서 본인이 생각해서 썼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말 테스트를 위해서 썼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그냥 일상적인 얘기라던가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써놨을 텐데 이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썼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리플이나 솔라나의 선물이 출시되는 거는 결정이 됐지만 이걸 아직 발표할 시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공개할 시기가 되지 않은 건데 실수로 일찍 공개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당연히 선물 출시가 확정이 되고 그 일자가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리플 가격 상승에는 당연히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 지금 여기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월 24일 새벽에 나온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드디어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에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되게 거창한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는데, 자, 근데 이런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나올 때 비트코인이 시세가 움직인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행정명령 발표와 동시에 이렇게 급등했다가 바로 급락한 흐름이 나온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당연히 엄청난 호재일 텐데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가야 될 텐데 왜 여기서 조정을 받았을까요? 자, 왜냐하면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삼아서 마치 원유를 비축하듯이 비트코인을 정부에서 매수해서 비축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자, 근데 오늘 행정명령 나온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행정명령에 명시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디지털 자산이라고만 써 있었고, 또 이번 행정명령에서 비축하기로 한 거는 새로 구매해가지고 비축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암호화폐를 보관해라 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내리나 마나 크게 변하는 게 없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표하기는 했는데 새로운 내용이라던가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등했다가 바로 급락하는 흐름이 나온 거거든요. 자, 이러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러면 리플한테도 악재 아니냐?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리플한테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전략자산 편입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호재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다, 계속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시장의 모든 관심이라던가 시장의 유동성, 그러니까 시장의 돈이 이 비트코인 쪽으로 흘러가면서 리플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리플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건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리플로 돌아가서 보면은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조정은 계속해서 받고 있지만은 거래량은 계속해서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전형적으로 세력들이 단기 물량들, 그러니까 단타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매집하는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거래량이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이 부분을 알면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 근데 은근히 거래량 보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선 거래량 보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매수세가 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가격이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매도세가 강하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호가창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렇게 매수 대기 물량들이 있고 여기 이렇게 매도 대기 물량들이 있잖아요. 자, 근데 시세를 결정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쌓여 있는 매수나 매도 대기 물량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다가 매수 주문 걸어 놓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쪽 편에다가 매도 주문 걸어 놓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시세를 결정하는 거는 이렇게 매수 매도 호가가 쌓여 있을 때 누가 더 위쪽 가격으로 해서 매수 주문을 내놓느냐, 아니면은 누가 더 아래 가격으로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손해를 보면서 매도 주문을 내놓느냐, 이런 물량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이렇게 현재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올려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테고,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반대로 이렇게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매도세가 강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세나 매도세가 몰릴 때 거래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이 매수세랑 매도세가 강하다, 거래량이 실릴 만큼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실린 만큼 매도세가 강하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리플의 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리플의 가격이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정받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다라는 건 그만큼 매도세가 적다,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조정을 끝내고 계속해서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1시간 봉으로 봤었을 때 현재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이 쌍바닥 패턴을 완성하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목표가라든가 대응 방법은 어떻게 자꾸 대응을 해야 되는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것부터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그러니까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로 그날 단기 대응, 그러니까 단타 대응이 가능한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11일 날 오전 8시 34분에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같은 날인 10시 10분에 1월 11일 무료 단타 코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드벤처 골드를 추천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추천드린 이유로 주요 지지선 지지 후 반등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수 가격으로 2,810원 이하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따라하기 어렵게 뭐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아니면은 지금 당장 뭐 시장가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업비트 기준으로 2,810원 이하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손절 가격으로 2,780원이라고 손절 가격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날 어드벤처 골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은, 자, 어드벤처 골드의 1시간 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추천드린 1월 11일 10시 자리 부근이 바로 이봉 부근이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매수 추천드린 2,810원이 바로 이제 이 가격대이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린 단타 문자를 이봉에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2,810원 아래에서 매수하실 기회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2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거의 30% 가까이, 3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자, 따라서 저를 믿고 이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15%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5% 이상 수익 시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처럼 이렇게 그날 단타 대응, 그러니까 그날 샀다 그날 팔 수 있는 그런 코인 정보를 알아보고 싶다,
나도 한번 단타 매매로 작은 수익을 좀 쌓아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당장 오늘부터 그날 단기 대응, 그러니까 단타 대응이 가능한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텐데, 문자 받으신 다음에 이분처럼 이렇게 실제로 매매하셔서 수익 나시면은 기분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신 다음에 이렇게 단타 종목 100% 무료로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또 실제로 매매하셔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문자 답신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죄송하지만은 제가 워낙 많은 문자를 받다 보니까는 저도 모르게 좀 누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죄송하지만은 다시 한 번만 구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서 예전에 문자 보냈는데 답신이 안 왔어요 라고 이제 같이 내용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해 본 다음에 그런 분들은 무조건 1순위로 해서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구독이라고 문자 보냈는데 답신 안 오신 분들은 다시 한 번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 무료 단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그런 단타 종목들, 단타 코인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가지고 뭐 대출을 받아서 산다던가 아니면은 몰빵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하시지는 말고 그냥 그날 일당벌이라던가 아니면은 용돈벌이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1시간봉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상승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근데 쌍바닥 패턴을 이제 많이 들어보시긴 했었을 텐데 정확히 어떤 의미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 쌍바닥 패턴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쌍바닥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패턴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저점을 형성을 하고 두 번째 저점이 직전 저점과 비슷한 자리에서 움직이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의 쌍바닥 패턴이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직전 저점을 살짝 깨고 내려가는 패턴, 그리고 직전 저점 닿기 전에 반등이 나오는 패턴,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일반적인 패턴인 1번 패턴, 이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선 이 쌍바닥 패턴이 왜 나오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다시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빠졌으니까 이 가격대 부근에서는 매수를 해야지, 이 가격까지 빠졌으면 저점 매수 가능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락세가 일시적으로 멈추고 반등이 나오는 이런 형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때를 매도의 기회로 삼고 매도하려는 투자자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이만큼이나 반등을 했으니까는 이때 못 파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본전에 왔으니까는 이 지금이라도 매도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매도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는 그 전에 계속해서 하락했었는데 다시 또 하락하지 않을까 라고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매도에 동참을 하게 되고, 또 이 저점 자리에서 매수한 사람들 중에서 단기로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단타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올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 가격은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가격이 하락해서 직전 저점 자리 부분까지 다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전 직전 저점이 심리적인 저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때 매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신규로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여기서 매수했다 여기서 매도해서 수익을 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본인들이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가격까지 다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고, 직전에 일시적인 고점으로 작용했던 이 꼭지점 자리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보수적인 투자자들마저 이 쌍바닥이 저점이었다라는 걸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전의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돌리는 추세 반전형 패턴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건 언제 확인이 가능하냐?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넥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직전 꼭지점 자리 부근,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때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따라서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넥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되돌림이 나오면은 이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쌍바닥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형태의 쌍바닥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쌍바닥의 꼭지점 자리 부근인 4,735원, 4,740원 이제 요 정도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 쌍바닥 패턴을 완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쌍바닥 패턴을 돌파하게 되면은 한 차례 되돌림 나오면서 이렇게 N자형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완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돌파한 이후에 되돌림 이후에 재차 상승하지 못하고 되돌림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락해서 이 쌍바닥의 저점 자리를 깨고 내려온다. 그러니까 가격대로 따지면 한 4,550원 이하로 하락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단타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고려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4,550원 이하로 하락하면은 그때 손절을 고려하셔라 라는 건데,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1시간 봉,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시고서는 단타 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일봉으로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급등한 이후에 거래량 줄어들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러니까 급등 이후에 자연스러운 물량 소화의 과정을 거치는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1시간 봉, 30분 봉 이렇게 놓고 보실 게 아니라 일봉이나 주봉으로 놓고서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기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자리에서 10%나 20% 수익 내겠다고 달려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적어도 2배에서 3배 정도의 수익은 노리고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차트를 좀 크게 보시고서는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잔파동에는 흔들리시면은 안 됩니다. 자, 다만 1시간 봉으로 놓고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휩소봉은 세력들이 만든 봉이기 때문에 이 휩소봉의 저점 자리 부근,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서는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격대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4,300원에서 4,250원 정도 라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4,300원에서 4,250원 이 가격대를 깨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던 신경 쓰시지 말고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4,300원에서 4,250원 라인 이 가격대를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건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뀐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라던가 손절을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가격만 보시고선 대응을 하시면 안 되고, 이때 거래량이라던가 실시간 호가창에서 세력들, 그러니까 고래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4,300원에서 4,250원 선을 깨기 전까지는 그 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되, 4,300원에서 4,250원 라인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뀐 걸 수도 있으니까 매도라던가 손절을 고려하셔야 된다. 다만 이때도 그냥 무조건 가격이 그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하시면 안 되고, 거래량이라던가 호가창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판단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차트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필요가 없겠지만은, 나는 실시간으로 볼 상황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한 말도 있고 또 실제로 제 말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니까는 제 채널의 구독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실시간 대응 방법을 이 텔레그램 방,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혼자서 아무 가격에서나 그냥 매수 매도 뭐 물타기 하고 이러지 마시고, 적어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 제 말을 참고하셔서 매수라던가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워낙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강조 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지 매도하실지 결정을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늦기 전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들 실시간으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고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